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1차계 동적 고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최고 미분 차수가 1차인 공정을 이제 1차계 공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 시간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이 나타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1차계 공정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y에 붙어있는 이 개수가 0이냐 아니냐, 즉 y의 항이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정이 또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가 y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a0가 0이 아니면 이제 y가 살아있게 되니까, y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y에 대한 개수를 1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a0분의 a1의 dy dt 플러스 y는 a0분의 b ft,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형태를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형으로 나타내고, 이 표준형으로 나타낸 1차계 공정의 이제 전달함수를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a0분의 a1의 s 플러스 1분의 뭐 a0분의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네, 이거는 이제 양변을 라플라스 변환해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a0 a1 s ys 플러스 ys가 저희가 이제 a0 b f s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걸 이제 y로 묶고 계산해보면은 gx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2의 마이너스 t 항을 갖는 이런 공정을 띄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동을 보이는 공정을 우리가 이제 1차 지연 공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a0가 0이 되면은 y항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단순히 t에 대한 얘는 이제 단순히 t에 대한 미분 방정식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고, 이걸 이제 마찬가지로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나타냈을 때 공정의 특징이 이제 gt, 그러니까 공정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을 때 이런 지수항의 형태를 갖지 않고, 이거 지금 이 ut 함수는 지금 꾸준히 같은 값을 갖는 그런 함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런 형태의 함수를 갖는 게 이제 우리가 이런 ut 함수로 정의를 했는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시간 t0 이후로 입력이 없으면 이제 계속 동일한 출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이제 순수 용량 공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 순수 용량 공정은 일단은 1차계 지연이 끝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특징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1차계 지연 공정은 여기 지수에 마이너스 t항이 살아있어서 이 마이너스 t항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지금 지수함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0으로 수렴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게 되고, 순수 용량 공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 t 이후에 입력이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똑같은 값이 계속 유지되는 공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ut라는 값이 t가 0 이후로는 계속 1을 찍는 이런 함수이기 때문에, 네, 이 공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0가 0일 때는 입력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공정이다. 즉 예를 들면 물컵에 물을 담아놓고 있는 그런 공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컵에 물을 담아놓고 아무런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뭐 증발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만히 놔두면은 그 물컵의 물 높이는 계속 같은 값을 유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공정을 우리가 이제 순수 용량 공정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차의 공정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수 함수의 형태로 감수하는 이제 1차 지연 공정과 순수 용량 공정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1차계 지연 공정을 좀 이제 수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지연 공정의 기본 형태를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네. 이걸 이제 표준형과 우리가 연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차 공정의 표준형을 a0분의 a1 dy dt 플러스 y가 이제 a0분의 b의 ft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타우라는 녀석이 이제 a0분의 a1이 타우가 된다는 말인데, 이 타우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좀 한번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보통 그 지수함수에서 그 지수함수로 감수하는 이런 형태에서 t 앞에 있는 이 a1분의 a0를 우리가 감쇄 속도라고 부릅니다. 감쇄 속도. 감쇄 속도 보통 뭐 람다라는 기호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 감쇄 속도가 정의로 보면은 이제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에 저장된 물리량이 이제 익스포넨셜, 지수함수로 감소하는 시간당 비율인 건데, 이게 결국 나타내는 것이 이제 t 앞에 붙어 있는 이 계수를 우리가 감쇄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감쇄 속도의 역수, 그러니까 이 감쇄 속도가 지금 보면은 이 단위가 보면은 시간 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는 지수항에는 단위가 없으니까 지금 t가 지금 시간의 단위니까 이 단위를 상쇄하는 감쇄 속도 같은 경우는 시간 분의 1이라는 단위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감쇄 속도라는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조금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감쇄 속도의 역수를, 이 감쇄 속도의 역수의 단위가 결국은 시간이잖아요. 이 감쇄 속도의 역수의 단위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쇄 속도의 역수를 우리가 이제 시간 상수 타우로 정의를 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a1분의 a0가 감쇄 속도고, 이게 시간 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걸 시간 단위로 맞추기 위해서 a0분의 a1을 타우라는 새로운 단위로 정의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붙어있는 a0분의 a1이 시간 상수라는 타우를 의미를 하고, 이 시간 상수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감쇄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감쇄 속도의 역수이기 때문에 시간 상수가 크면은 그만큼 감쇄 속도가 작다. 그러면 얘가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T,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력인데, 입력 옆에 붙어있는 이 KP를 우리가 개인이라고 부릅니다. 개인. 이 개인의 의미는 1만큼의 입력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FT가 1이라고 했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했을 때 최종 출력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을 했을 때 1이라는 입력을 주었을 때 이제 이 입력의 몇 배가 되는, 출력이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배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타우와 개인, 시간 상수와 개인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전달함수의 형태로 나타내 보면 이제 1차계 공정의 기본식의 전달함수가 이런 식으로 된다. 타우 s 플러스 1분의 kp,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공정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응답이 이 출력의 시간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 출력 YS가 이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데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제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좀 쉬운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입력이 S에 대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부분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타우 S 플러스 1분의 KP, 그럼 뭐 입력이 만약에 뭐 스텝 응답으로 S분의 1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뭐 S분의 A, 그다음 플러스 S 플러스 타우분의 1분의 뭐 B,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A, B 구해가지고 부분 분수로 바꾼 다음에 얘를 이제 다시 역변환 해가지고 YT로 바꾸는 이런 식의 방법 한 가지가 있고, 이 방법은 사실 그 공정제어를 공부하시면서 좀 계산 문제로 굉장히 많이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이 방법으로 이제 제가 별도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방법이, 이 첫 번째로 써놓은 이 방법이 사실은 공정제어의 의미에 맞는, 의미와 좀 가깝게 알 수 있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꼭 해보셔야지 이제 좀 일반화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라플라스 변환에 배울 때 이런 식으로 합성곱의 형태로 돼 있는, 지금 YS가 보면은 얘가 이제 결국은 전달 함수니까 이게 지금 GS와 FS 이거의 형태로 돼 있는 함수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역변환을 하게 되면 이 식이 결국은 YT는 GT의 FT 이런 식으로 회선 적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이전에 그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회선 적분의 형태로 나타내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시상수의 개념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 지연에 대한 부분은 타우가 아니라 세타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회선 적분으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GT에 대한 식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GT 1차 지연에 대한 그 공정 전달 함수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역변환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A0분의 B가 우리 공정의 이득이었죠. 이득이고, 그 다음에 A0분의 A1이 얘가 시간 상수니까 이거를 이제 t 세타를 대입하고 여기 타우를 대입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행할 그런 내용들은 사실 부분 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뭐 계산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냥 정통으로 우리가 회선 적분을 해서 나온 이 결과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서 유도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보다 보면은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힙 밸런스, 그러니까 히든 매트리얼 밸런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단일 장치를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단일 공정 장치들,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을 갖는 그러한 장치들의 경우에는 이제 1차의 공정으로 모두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증류탑 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장치 안에 이런 독립된 공간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러니까 트레이와 트레이 사이에 있는 이런 독립된 공간이 여러 개가 있는 이러한 장비들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착의 공정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의 공간, 그 증류탑 안에 트레이와 트레이 사이에 하나의 공간을 봤을 때는 이 부분들도 1차계 공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식을 세우는 그런 밸런스 식 자체가 시간에 대한 1차계 공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의 장치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지연의 형태의 거동을 보인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차계 지연 공정,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볼 것이 이 1차계 지연 공정에서 이 입력의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거동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화학 공장에서 공정을 조작하는 운전원들이 주는 입력의 형태가 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 형태가 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텝 응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임펄스. 뭐 임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이것도 뭐 스텝 응답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범주로 봐야 되기는 하겠으나, 그래도 이제 그 개형을 설명할 때에는 임펄스의 범주로도 좀 넣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응답 형태가 램프 응답입니다. 램프 응답.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학공장을 조작을 할 때는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응답으로만 조작을 하기 때문에, 뭐 응답의 형태가 여러 개가 있었죠. 뭐 이것들 외에도 뭐 사인 형태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사인 형태의 응답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응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조작이 가능한 MV들의 형태를 우리가 사인으로 입력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인 응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외란의 형태로 많이 들어오게 돼서 뭐 입력은 맞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막 공정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응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인 응답의 형태는 나중에 이제 추후에 다룰
당연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다루도록 하고, 입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입력을 만날 수 있는 형태인 스텝 응답, 임펄스 응답, 램프 응답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만 다루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이제 스텝, 임펄스, 램프를 줬을 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응답을 줬을 때 이 출력이 시간에 대한 거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텝 인풋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텝 인풋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뭐 A라는 크기로, 자, 이게 이 지점을 T가 0인 지점이라고 할게요. T가 0인 지점. T가 0인 지점 이전에는 이제 응답이 없다가 T가 0인 지점에 크기가 A인 응답을 쭉 주는 이런 형태의 응답을 우리가 스텝 응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응답의 형태를 이제 함수로 나타내면은 S 도메인의 형태로 나타내면은 얘가 이제 S분의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S분의 A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제 A의 UT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회선적분의 결과물로 나타낸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대로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테그랄 0 지금 디세타에 대한 적분식이니까 이 세타와 관계없는 식들은 다 적분항 밖으로 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0에서 t까지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일단은 a도 상수니까 밖으로 빠지죠. a도 상수니까 밖으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2의 타워분의 세타를 0부터 t까지 적분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적분을 해보면 이제 뭐 이거 적분하면 타워의 타워분의 세타의 0부터 t 이거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해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y는 ka의 1 마이너스 타워분의 t승 이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시간에 대해서 쭉 플롯을 해보면 이제 응답곡선 분석에서 나와 있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의 y축 같은 경우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ka분의 yt 이런 형태의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거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시간은 여기에 이제 타우, 2타우, 3타우 그대로 이제 여기는 이제 시간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질부터 보면은 얘가 이 응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지금 t가 0일 때 우리가 스텝 응답을 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서서히 증가를 하면서 이제 1이라는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얘가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ka라는 값으로 결국은 수렴을 하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원래 있던 공정의 k 값과 그 다음에 스텝 응답의 크기를 곱한 만큼 결국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을 미분을 해보면 y 프라임 t가 이제 타우의 2의 마이너스 t분의 타우 이렇게 되고, 지금 얘가 이제 t가 0이 되게 되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이게 타우분의 1이 나와야 되죠. 이제 이거 미분을 하게 되면은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y 프라임 t가 0일 때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분의 타우로 미분하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t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미분을 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타워분의 t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 0을 넣으면은 결국은 기울기가 타워분의 1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상수 타워를 구하고 싶을 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접선의 기울기를 끄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1차의 공정에서 스텝 응답을 줬을 때 쭉 플롯을 한 다음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버리면은 바로 시간상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로 시간상수를 구할 수 있다. 기울기로 타워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래프의 특징이 이제 자극에 대한 공정 변화가 가장 빠른 시점,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가장 높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울기가 가면 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형태잖아요. 뭐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기울기를 꺼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줄기 때문에 이 자극에 대한 공정의 변화가 가장 빠른 지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제어기 튜닝을 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플롯을 한 다음에 t는 0에서 접선을 끄어버려 가지고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응답일 때의 부분과 이제 쭉 이은 다음에 그때의 타워를 구하는 이러한 테크닉도 있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 상수를 통해서 우리가 1차 스텝 응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얘가 이제 최종 스테디 스테이트의 몇 퍼센트에 도달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몇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타워를 시간이 타워만큼 됐을 때 여기에 결국 타워를 대입을 했을 때 KA의 1-2의 -1승, 이 값이 0.632가 되는 거거든요. 632. 그리고 여기에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그 값들이 뭐 632, 0.865, 그 다음에 0.95, 그 다음에 0.982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의, 그러니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의 63.2%, 86.5%, 95%, 98.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상수 타워를 통해서 이제 얘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얼마나 도달했다, 스텝 응답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도달했다 알 수 있는 척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대략 뭐 책에 따라 다르지만 뭐 4타워 이상부터는 스테디 스테이트로 본다, 뭐 5타워 이상부터 본다 이런 말들은 다르지만 이제 보통은 뭐 4타워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타워의 시간 상수라면은 스테디 스테이트에 언제 도달한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타워가 20분이다. 20분. 그러면 이제 우리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시간은 80분. 지금 우리가 스텝 응답을 주고 나서 80분이 지나야지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값은 결국은 다시 볼게요. 이제 우리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을 하는 거니까 얘가 결국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값은 KA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K 값이 개인이 크게 되면은 KA 값은 작아져야겠죠. 그러니까 같은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을 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공정의 개인 값이 크면은 스텝 응답을 조금만 줘야지 스테디 스테이트 원하는 출력값까지 도달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라는 녀석이 결국은 우리가 조작해야 되는 우리가 조작해야 되는 이제 유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량이나 뭐 밸브의 특성,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조작해야 되는 MV 값들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K 값이 크게 되면은 MV를 조금만 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트 값에 도달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K 값이 크다는 것은 매우 민감한 공정이다. 그러니까 조절해야 되는 그 스텝 응답의 크기를 아주 작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밸브 조작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폭이 크지 않을 때입니다. 폭이 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스텝이라는 이 응답을, 그러니까 이 응답의 크기 이거 자체가 이제 크지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밸브 조작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밸브를 30%가 지금 열려 있는데 뭐 한 32% 정도 이렇게 연다고 했을 때 이 2%의 응답은 이제 스텝 인풋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30%인데 지금 밸브를 갑자기 뭐 한 70% 열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절대로 스텝 응답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40%를 한 방에 빅 스텝을 줘버리면은 공정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램프를 줘서 입력을 시켜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램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스텝 응답은 한 방에 팍 주는 거지만, 램프는 이 동일한 크기를 긴 시간에 걸쳐서 주는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임펄스 응답인데요. 임펄스 응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응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FS가 A인 경우, 시간에 대한 도메인을 보면 A고, 이거를 이제 S 도메인에서는 A고, 얘를 이제 다시 시간에 대한 역변환을 했을 때 델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형태. 우리가 델타 함수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델타 함수가 이제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t가 0이라고 할게요. t가 0이라고 하면은 여기만 이렇게 딱 피레침 형태로 나타나고 이 뒤로는 다 0을 갖는 이런 형태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t라는 0이라는 지점에 큰 자극이 빡 가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극이 없는 이런 형태의 입력이 없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디렉트 델타 함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달 함수를 풀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전달 함수가 우리가 ys는 gs 그러니까 부분 분수를 풀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 형태가 이제 타우 s 플러스 1분의 k 그리고 여기 입력이 결국은 a인 거잖아요. 그러면 ka 분자 그리고 타우 s 플러스 1 이 녀석을 이제 시간에 대해 역배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ka분의 타우로 묶고 결국은 s 플러스 타우분의 1이니까 그다음 이걸 역배단 시키면은 요식이 나오죠. 자, 이렇게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진짜 우리가 그 사실 공정제어의 이해는 이 회선 적분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건 회선 적분으로 이해를 하면 좀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 한잔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회선 적분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네,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 식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디렉 델타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a를 밖으로 죄송합니다. 디렉 델타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제 a를 밖으로 빼버리고 이제 세타와 관계없는 항들을 이제 다 빼버리고 이제 이 식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식의 계산이 좀 약간 수학적인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이 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과정으로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방금 설명드린 그냥 부분문수로 나타내서 유도하는 게 좀 가장 쉽고 직관적인데 이걸 이제 정방으로 설명을 해서 하려고 하면 이제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아래 그런 과정으로 쭉 써놨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적분값이 1이 돼버려서 식이 이렇게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응답 곡선을 한번 보면은 얘가 이제 t는 0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큰 스테디 스테이트의 크기만큼의 자극이 빡 왔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자극이 없는 거잖아요. t0는 그 이후로 자극이 없는 거니까 그래프 개형을 보면은 이제 단순하게 지수함수의 t항이 음수를 갖는 지수함수의 형태를 보면서 이렇게 쭉 감소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의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한다.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스테디 스테이트로 알아서 도달하는 그러한 형태의 공정을 우리가 셀프 레귤레이팅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제 알아서 스테디 스테이트를 찾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t는 0에서 출력의 최대값을 보인다. 네, 뭐 이거는 뭐 여기에 0 넣어보고 그냥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의 민감도와 더불어서 시상수 타워가 최대 응답 크기에 영향을 준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스텝 응답에는 시상수가 응답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식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y는 ka에 1-2의 마이너스 타워분의 t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시상수가 응답의 스테이트 응답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이 식 같은 경우는 t는 0에서 순간적인 자극이 빡 왔을 때 시상수가 크면 이제 스테이트 초기의 자극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시장수가 큰 공정이면은 초기 자극에 대한 영향이 좀 줄어든다. 왜냐면 여기 타워가 클수록 전체의 크기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적인 밸브 오조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t라는 아까 우리가 이제
t는 0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때 빡 주고 이때 자극을 주고 그 뒤로는 이제 자극이 없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밸브가 잠겨 있었다. 밸브가 잠겨 있다가 밸브가 원래는 잠겨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밸브를 탁 열었다가 다시 팍 닫은 거죠. 순간적으로 밸브를 탁 열어 T0이라는 시점에서 탁 열었다가 이제 뭔가 잘못된 걸 깨닫고 이제 0.1초 만에 바로 닫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램프 응답인데 네, 이 램프 응답이 얘가 이제 사실은 이 응답이 화학 공정을 네, 얘가 실제 화학 공장의 운전 방법이다. 운전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그랬었는데 우리가 30%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풋이 지금 현재 밸브의 궤도가 30%인데 얘 거기서 뭐 한 32%, 뭐 35%이 정도 뭐 크게는 5% 정도는 이제 스텝으로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좀 갑작스럽게 공정이 변화해서 30%에서 70%로 응답을 줘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이거를 한 방에 40%의 크기를 한 방에 때려가지고 운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스텝을 줘야 될 때, 스텝 응답이 굉장히 클 때는 한 방에 주지 않고 이 40%를 120분이라는 시간에 나눠서 천천히 주겠다. 그러니까 뭐 이걸 굳이 뭐 시간당 뭐 퍼센트로 하면은 얘가 이제 시간당 계산 쉽게 뭐 160분을 할게요. 자, 만약에 이거를 160분 동안 40%를 하겠다 하면은 시간당 0.25%, 분당 0.25%를 이제 열도록 그렇게 운전을 하는 형태를 우리가 램프 인풋이라고 부르고 실질적으로 이 램프 인풋으로 화학 공장을 운전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램프 응답의 형태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한다고 합시다. 0%에서 만약에 40%까지 연다고 했을 때 얘를 이제 160분까지 얘를 서서히 이렇게 가는 형태니까 얘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면은 ft는 at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 도메인에서는 s 제곱분의 a 이런 형태로 나타내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그 램프 응답을 걸 때는 이 t가 무한정 올리지 않는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다시 보면은 우리가 160분에 좀 크게 그릴게요. 자, 크게. 자, 160분 만약에 0%에서 40%까지 160분에 이렇게 올려준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160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끝나면은 이 최종적인 40% 응답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램프를 거는 거는 이제 우리가 램프를 걸어주는 시간까지는 이렇게 AT라는 형태로 움직이게 될 거고, AT라는 형태로 천천히 움직이게 될 거고, 이 램프가 끝나게 되면 이 램프가 끝난 시간에 있는 이 응답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램프 응답을 걸어준 이전의 시점과 걸어주고 나서의 시점에 t에 대한 함수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보면은 자, 이제 이 형태가 우리가 회선 적분으로 나타냈을 때 식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전 구간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F 스테타,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입력의 형태는 이렇게 나뉜다고 했어요. 램프를 주는 시간 t1까지는 만약에 램프를 주는 AT1이라는 값까지 램프를 준다고 하면은 AT1이라는 값까지는 이제 쭉 점점 증가를 할 거고, 이제 T1에서 이제 T1에서 램프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AT1이라는 값으로 쭉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램프 응답 같은 경우에는 식을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형태, 구간을 나눠 가지고 나타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적분 구간도 두 구간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램프 응답이 끝나기 이전
구간과 끝나고 나서 구간, 이렇게 적분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끝나기 전 구간을 I1으로 뒀고, 끝나고 나서의 구간, 끝나고 나서 그 AT1을 계속 유지하는 구간을 I2로 뒀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해보면 I1일 때는 적분 식이 I1일 때는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고요. 이거 전개를 해가지고 세타와 관계없는 식들은 다 앞으로 빼버리고 세타와 관계 있는 식들만 남겨둔 게 이제 안에 있는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분리를 하고 적분을 시켜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실 거고, 이거는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이해도를 높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적분을 해보시다가 좀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에 좀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I2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쭉 유지되는 구간이죠. 쭉 유지되는, 같은 값이 쭉 유지되는 구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이것들을 마찬가지 세타와 관계없는 변수들을 다 밖으로 빼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결국은 최종적인 적분 값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t가 그 램프를 건 시간보다 작을 때랑 t가 램프를 건 시간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식도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램프가 끝나기 이전에는 이제 t에 대해서 증가하는 이 시간이 적분식이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되겠죠. 램프가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램프가 끝나고 나서의 식은 이제 요런 식에 보이는 이 앞에 것과 뒤에 거를 모두 더한 이 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공정제어라는 과목이 그 그러니까 응답에 대해서 결국은 시간에 대한 수식으로 나타내고, 그 수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를 해석하는 과목이라서 좀 이거를 수학적인 부분을 좀 생략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좀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좀 감을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들의 특징을 보면은 램프 인풋의 경우에는 이 출력 yt 값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yt라는 식을 그러니까 램프 인풋에서 응답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스텝 응답과 같은 응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간 t1까지 이 점선이 이제 입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입력이 쭉 증가하는 형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화학 공장에서 램프를 걸어주냐? 그건 이제 우리가 램프 같은 크기의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램프를 안 걸고 그냥 스텝으로 때리는 것과 그 다음에 램프를 걸어서 된 그래프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스텝을 건 경우에는 지금 응답 속도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이게 보면은 지금 램프를 건 경우보다 굉장히 응답이 커지는 폭이 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폭이 커지다 보면은 공정의 헌팅이나 좀 이런 공정 운전적인 측면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주면서 좀 불안정한 요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램프를 크게 주게 되면은 이 변화폭이 램프가 아니라 스텝으로 바로 큰 폭을 주게 되면은 이런 변화폭이 크게 오기 때문에 램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아주 스무스하게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응답 곡선의 그 응답 폭을 굉장히 좀 일정하게 변화를 주면서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을 할 수 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 공장에서 운전을 할 때는 램프를 걸어서 운전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T1까지, 자 우리가 램프가 끝나기 전까지 걸어주면, 램프를 걸어준 시간까지 이 거동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T1까지 우리가 램프를 걸어줘도 얘가 스테디 스테이트 값에는 도달을 하지 않아요. 스테디 스테이트 값에는 도달을 하지 않고
이 램프 이후부터는 우리 이 그래프가 입력 곡선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식으로 점선으로 표현이 되는데, 램프가 끝난 뒤로는 이 입력이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요런 식의 형태의 그 스텝 응답이랑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램프가 걸리는 시간까지는 스테이트에 도달하지 않고, 이제 램프가 끝난 뒤에 다시 이제 결국은 스텝 응답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램프를 걸어준 시간까지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을 하지 않고, 램프가 끝난 뒤로 일정 시간이 더 가야, 우리가 아까 보통 4타우 이상 가야지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4타우 이상의 시간이 더 흘러야지 최종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한다 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램프를 걸어준 시간에다가 플러스 한 4타우에서 5타우 시간이 더 지나야지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학 공장에서 굉장히 큰 응답을 줘야 되는 경우에 반드시 이제 램프를 걸고 입력을 준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동일한 크기의 스텝 응답 대비해서 이제 출력이 증가하는 폭이 조금 작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공정에 이제 변화가 크지 않게, 그 공정의 영향이 크지 않는 선에서 이제 인풋을 증가시켜 나가면서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시간은 결국에는 이제 램프를 걸어준 시간만큼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시간은 더 늘어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예시를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열교환기에서 힙 밸런스를 세워보면 우리가 열교환돼서 나가는 유체의 온도도 이제 1차계 지연 공정의 형태를 보이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과정들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는 과정들을 쭉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열교환기의 온도 변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밸런스 식을 세우면, 우리가 뭐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유입 유출 생성은 축적이다, 이 식은 뭐 밸런스 식을 많이 세워 보셨을 텐데, 이 밸런스 식을 기반으로 미분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이런 식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세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식들을 쭉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시간에 대한 여기 나가는 온도를 기준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웠을 때 이제 유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대류에 의한 대류에 의한 엔탈피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열교환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열전달에 의한 열교환이 있을 거예요. 그 열의 흐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나타내면 여기에 표시한 것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열전달에서의 육값은 여기 지금 뜨거운 물의 유량의 0.8승에 비례하는 그런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은 선형 방정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있는 열전달 계수가 지금 무리함수의 형태로 비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다시 한번 선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여기 있는 그 뜨거운 물의 유량에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열전달 같은 경우는 나가는 유출액의 최종 온도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열전달량 Q는 결국은 유량과 뜨거운 물의 유량과 그 다음에 차가운 물에 나가는 온도, 이렇게 두 개의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변수 함수의 형태가 되겠고, 그래서 선형화를 할 때는 이제 편미분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에 대해서 선형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테일러 급수를, 그러니까 이제 편미분 그 열전달량 Q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이제 선형화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변수를
각각 뜨거운 물 유량, 그 다음에 차가운 물에 나가는 온도에 대해서 각각 선형화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U 값이 뜨거운 물에 0.8승의 비례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식을 이제 U는 C의 WH 뜨거운 물의 질량 유량의 0.8승 이런 식으로 놓고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쭉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을 했을 때의 스테디 스테이트 기준으로의 값이니까 거기에 다 값을 입력하면은 요 값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상수가 되는 거고 K 값으로 이제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차가운 물이 나가는 온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서 보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미분하면은 이제 여기 T 아웃이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T 아웃이 변수가 되는 거니까 미분을 해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U W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뜨거운 물의 유량 A를 곱한 이런 형태의 값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형을 해서 나타낸 식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우리가 선형화를 한 다음에는 편차 변수로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형화를 한 식을 이제 기준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편차 변수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값이니까 여기에 값은 뭐 시간당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0으로 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나가는 유출물 그냥 찬물의 온도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온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열량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유량을 넣는 거기 때문에 보면 다 0이 돼요. 0이 되고 0이 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항들은 여기 델타 WH와 델타 T 아웃 항들은 다 0이 돼서 날아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편차 변수는 여기 우리가 선형화를 해서 나타낸 식에다가 시간에 대한 그런 변수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값을 뺀 것이기 때문에 빼가지고 나타내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1차 계 지연 공정의 표준형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표준형이 우리가 그거라고 얘기했죠. 타오의 dy dt 그리고 y는 여기에 k의 ft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여기에 온도고 나가는 물의 온도고, 그 다음에 입력은 이제 여기 뜨거운 물의 유량을 우리가 입력을 줄 거예요. 뜨거운 물의 유량의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서 이제 나가는 찬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입력은 뜨거운 물의 유량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1차계로 나타낸 식이 스텝 응답과 그 다음에 임펄스 응답, 램프 응답이 실질적으로 진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시연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하이시스를 이용해서 직접 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이 부분과 좀 연계를 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